이번 시간은요, 이제 키워드 124부터 127까지 대명사 1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의 정의는 대개 명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정의적 설명은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방향을 직접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품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명사도 명사처럼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죄기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요소의 경우 이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정대명사를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나머지 영역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온다는 부분으로 복습한다는 느낌과 이 부차적인 내용은 수능 5대 문법을 제외하고 우선 나중에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5대 문법이 출제 비율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학습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수적인 영역을 검토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인칭 대명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인칭 대명사의 수일치라는 개념과 그리고 비인칭 it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대명사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적 설명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에 관한 이 표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영어의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 수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오류찾기 같은 경우는 수능 5대 문법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절대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다 같은 개념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봐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begin to faint 같은 경우 우리가 start, begin, prefer 같은 경우는 동명사와 부정사를 목적어에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등의 접사 뒤에 병렬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지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지금 deferred from과 비겐이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틀린 걸 볼 수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게 된다면 해석과 문법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자, 1940년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인더연대 같은 경우는 그쵸 덜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 1990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덜을 빼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940년대에 이 미국인 화가 잭슨 폴락은 자신의 초기 자연주의 양식에서 탈피했으며 반추상표현주의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점은 전치사 from이라는 부분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힘이라는 거는 목적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스타일이라는 명사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명사끼리 겹칠 수 없겠죠. 자, 다만 밑줄이 스타일의 밑줄이 그어진 게 아니라 힘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뒤에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때 힘이라는 목적격을 소유격으로 바꿔서 his 정도로 고치면은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명사 수일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 수능 5대 문법에 한정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2번 같은 riot, s가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산인가 불가산인가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가산명사와 절대 불가산명사가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지. riot를 가산이라고 단정지어서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은 수능 5대 문법에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았다면, 자, 마틴 루터 킹의 암살은 아이러니하게도 1년에 폭력 시위를 초래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를 걸쳐서. 자, 비록 it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원래 우리가 대명사 수일치 같은 경우는 문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해석을 해 보시면은 누가 여기 처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비인칭 이시 아니라 우리 3인칭 히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인칭이 일반 2인칭 주어를 대신할 수 없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검토하시면 되겠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를 했다면 특별하게 뭐 2번 같은 경우는 고르기가 어렵겠죠. 인 다음에 연도는 특별히 틀린 게 아니니까. 자, 전직 상원 의원인 스트롬 서먼트는 1948년에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민주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 트루먼에 대항한 남부주들의 반란을 스피어헤딩,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민주당에 대항한 반란을 진두지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and를 기반으로 해서 이때 이치가 아니라 대열이 아니라 파티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집단 명사 같은 경우에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그죠? 명사 파트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대열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치로 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명사의 경우에는 구성원을 뜻할 경우에는 물론 복수 취급을 해야 되지만 만약 집합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야 하는 사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는 4번이 아니라 대열이 아니라 이치로 고칠 필요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대명사 수일치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3번까지 사실 모두 다 해석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대명사 수일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밑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수능 5대 문법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으로 대명사가 틀렸는지 검토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비인칭 it이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비인칭 it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키워드 12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명사 it의 용법이라 나와 있죠. 자, 이 대명사 it이라는 것은요. 문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it이 사용된 주요 문장의 구성 방식과 용법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화면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바로 강조 구문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죠. 자, 우리가 사실 이전에 모두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에는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분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평서문일 때 이 자체를 하나의 부사처럼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에 it is necessary to tell 이라고 했을 때 자, 필수적으로 이렇게 부사처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알고 있다면 뭘 해달라? 암기를 해달라라고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예문에 it is to think of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it is to라고 했을 때 쉽다 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알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가주어 진주어를 당연한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마지막에 해석을 해도 크게
지장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it is to 했을 때 얘를 그냥 띄고 그 다음부터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서술어처럼 생각하더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분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대절 말고도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의해야 될 점은 진주어라는 자리에는 이 동명사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조 구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강조 구문은 가주어, 진주어와는 조금 다르게 명사 또는 부사를 강조할 수가 있었죠.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강조 구문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 부사가 나오자마자 뭐 해라? it과 that을 지워라.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보일 거니까 그때 해석을 하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라면 이 주격을 강조하는지 목적격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무엇으로 that뿐만 아니라 who나 whom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자, 사물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that이 아니라 위치 정도로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시간과 장소 등을 강조할 때는 다양한 의문사구로도 강조할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강조 대상이 길어진 경우에는 대사의 경우에 어디까지 강조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컴마 that으로도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주 용법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이 두 부분과 별개로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서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이렇게 해서 뭐 MVC fighting, MVC FT island 이렇게 우리가 외웠는데요. 자, 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같은 경우에도 이 목적어가 긴 경우에 가목적어를 본래 있던 게 아닌데도 만들어주고 진짜 목적어라는 거를 문미로 옮겼어요. 그죠? 자, 이때 조심할 점은 가목적어 it이라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의미는 없더라도 생략을 해서는 안 됐다. 자, 그리고 목적 보호에는 자, 지금 아래 사진처럼 부정사구나 명사절 다시 한번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분사 또는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누구는 나올 수 없다. 단독적으로 부사만큼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목적어에서는 형용사가 나올 자리에 이 부사가 단독으로 나와서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부정사구와 명사절, 대절이 진목적어로 나오는데 이 진목적어라는 자리에는 누가 나올 수 없다. 동명사만큼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논점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이 6가지가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오형식의 가목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동사구들이에요. 우리가 독해라든지 논리 같은 경우에는 가목적어를 활용하는 이 동사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수업용 영어에서는 6가지 동사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목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동사라고 한다면은 6가지.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6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확장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가목적어 it은요 5형식뿐만이 아니라 사실 3형식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장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치사 같은 경우 자 여기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전치사의 경우에 이 명사절 that을 받을 수 없어서 만약에 굳이 나는 긴 문장을 쓰겠다 그러면은 가목적어 it을 어디에 전치사의 목적어에 쓰고 바로 뒤에 진목적어 that을 써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목적어 같은 경우에 반드시 불완전 타동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문을 보시면 You can depend on it, that, it, that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의 문장이 조금 다소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it은요 가목적어에 해당이 되고요. that이라는 부분이 진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법 문항을 풀게 되면요. 이런 부분은 거의 맞닥뜨리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출제된 이력도 없고요. 다만 이런 형태에서 굳어진 관용 표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관용 표현 같은 경우가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umor has it that 하나의 표현으로 소문에 의하면이라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해설을 보시면 have 같은 경우는 명사절 that을 목적어로 취할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어라는 성분에 긴 문장을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뭘 쓴다? 가목적어 it을 쓰고 명사절 that을 붙여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현행법에 있는 이 영문법에서는 이걸 잘 차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은 자, see to it th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뭐 하도록 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 또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우리가 본다면은 뭐 여기 지금 있었던 rumor has it that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의미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see to it that 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관용 표현처럼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관용 어구보다는 완전 타동사에서도 가목적어와 진목적어가 쓰이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 인칭대명사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어서 이제 소유대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 구문과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요. 앞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 모두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 구문에서 컴마 대신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강조 대상이 너무나 길죠. 이렇게 긴 경우라면 여기 나와 있는 컴마 대시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하나의 강조 용법이다. 그래서 컴마 대시 쓰였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계속 용법 대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수식 구조가 길었던 이유가 이렇게 when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계속 길어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강조 대상이 충분히 길어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워드 125 소유대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대명사라는 거는요. 수익격과 이 대명사를 축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발달한 언어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His vacation does not coincide with my vacation이에요. 원래 my vacation. 근데 앞에 있는 vacation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my vacation을 쓰긴 좀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격의 my와 vacation 합쳐서 mine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문도 His point of view is quite different from mine. 여기도 my point of view라는 관점에서 이 point of view가 겹치니까 굳이 쓰는 게 아니라 소유 대명사로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런 게 소유 대명사이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이중 함정의 오류라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중안정의 오류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자, 지금 예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사실 my friend나 a friend of mine이나 표면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 이 중요한 말을 앞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영어에 강조되는 대상이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느낌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참고로 제가 my friend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my friend 같은 경우는 누가 앞에 왔습니까? my라는 부분이 앞에 왔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아까 썼었던 a friend of mine 같은 경우는 누가 앞에 왔습니까? friend가 앞에 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y friend와 a friend of mine이라는 건 누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friend도 맞고 a friend of mine 이것도 맞아요. 다시 한번 my friend도 맞고 a friend of mine도 맞는데 my가 오느냐 friend가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길래 이걸 배우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자, 영어에선 한정사 같은 경우에 명사 앞에 한정사는 하나만 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friend를 쓰는 거는 상관없지만 my friend라고 쓸 수 없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 부분을 보시면 my friend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소유격이라는 것도 한정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부정관사라는 것도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중안정의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중 한 명을 가리키는 경우에는요, 그냥 a friend of mine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단순히 나는 그냥 my friend라고 할래 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한정사가 중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정사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보면 우리가 사실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 형용사 파트에서도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사와 수유격이 이 한정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복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자, 부정형용사, 지시형용사, 마지막 의문형용사 이렇게 5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고자 한 번은 배워야 되는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중소유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복이 아니고요. 바로 아포스트로피를 활용한 문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한정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발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포스트로피는요, 영어에서 소유격 역할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래 우리가 동명사 의미상 주어 편에서 사람 뒤에 아포스트로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이외에도 시간, 거리, 국가 등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포스트로피 같은 경우는 무엇을 경우 국가나 시간, 거리 등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사람 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둘 필요는 있죠. 자, 2016년 아주대학교 이제 기출을 하나 이제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붉은색 표시한 걸 보게 되면 여기서 one of the world's most deadly diseas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만약 여기에 아포스토피가 없다면은 명사가 자칫 겹치게 되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포스토피를 꼭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더의 경우에는 바로 뒤는 누구를 월드를 한정해 주는 거라면 여기 있는 아포스토피 같은 경우는 또다시 누구를 디시즈를 이런 식으로 한정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이중소유격이구나 라고 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한 번 더 인강으로 회독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키워드 126 제기대명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는 행위의 주체와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같을 때 목적어로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와 동적으로 쓰일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특히나 강조하는 경우에서의 제기대명사는요. 생략되더라도 이 문장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1번의 제기적 용법에서 두 번째는 The accident wasn't your fault. You shouldn't blame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탓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때 yourself라는 부분에서 얘가 생략이 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2번처럼 두 번째 강조용법에서 I myself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myself가 누구 뒤에 있습니까? 주어 뒤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 myself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더라도 문장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자, 우선은 제기대명사는 우리 3번에 관용 표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의 문맥상 제기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일반 인칭대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지 이걸 묻는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표에 기재된 표현 같은 경우는 문법 외에도 영어의 기본적인 표현으로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기대명사에 관한 실제 기출문제는 아래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당연히 수능 5대 문법에 들어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보시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3번이 눈에 들어와요. 그죠? 3번이 이렇게 들어와요. right,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장 성분이 어땠다?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live 같은 경우는 전치사 in이 필요하죠. 그 in이 앞으로 갔고 그러면 live라는 건 완전 자동사로 되니까 완전한 성분 틀린 게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because of 하면 우리가 접속사와 비교할 필요가 있었죠.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 because 같은 경우는 접속사였다면 because of의 경우에는 품사가 뭐였습니까? 일반 전치사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만 봤더라. 자, 그러면 1번도 틀린 걸 물어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건 3번과 4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해마는 뭐와 잘 어울린다? 해초와 너무나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자, 대절이 나오죠. 자, 지금 소대절 보이시나요? 결과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식별하다라고 해석할게요. 그들을 보는 것이. 자, 지금은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제기대명사는
행위의 주체와 이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 쓰는 건데 지금 to see의 목적어인 4번은 themselves는 해마를 가리키는 거에 반해서 이 to see의 의미상 주어는 해마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주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4번을 뭘로 고쳐라? 인칭대명사 them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근데 우리가 제기대명사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대명사라는 문제 자체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1번과 3번의 수능 5대 문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아니면 4번이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제기대명사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지시대명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대명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this와 that, so, such 정도가 있어요. 우리 this와 that의 경우에는요. 뭐와 무엇으로도 우리가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한정사에 누가 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관사, 소유격, 부정 형용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 얘기했잖아요. 그 지시 형용사가 this와 that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this와 that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표에 나온 것처럼 가까운 것과 먼 것을 지칭한다는 차이가 있고 특히나 that의 경우에는 우리 비교 대상의 일치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리고 복수형인 도우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표현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영어에서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죠. 자, 그건 이제 정말 문법 외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독해와 이제 논리 모든 영역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도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뒤에 ing가 나오거나 또는 pp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도즈 ing, 도즈 pp, 도즈 형용사가 나오면 사실 이때 사이에는 후, 주격관계대명사 후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즈 ing, 도즈 pp, 도즈 형용사가 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는요. 도즈 다음에 ing와 pp 뒤에 밑줄을 긋고 이때 ing, pp가 맞냐 틀리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 도즈라는 자리에도 밑줄을 긋고 물어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떠나서 도즈 자체를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된 사람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소 같은 경우는요. 소는요. 간단하게 우리가 표에 기재된 개념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동사의 목적어나 자, 여기다 위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는요. 지금 이제 표에 표기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 같은 경우는 접속사나 접속 부사 또는 어떤 부분으로도 대동사의 목적어, 단독 부사 등으로 쓰이기도 하며 시험에서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것은 so, that, 결과 부사절 용법에 해당한다. 자,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은 자, 추가적인 관용 표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just as 주어 동사, comma so 주어 동사가 있어요.
해석은요. 마치 뭐뭐처럼 마찬가지로 주어도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so 같은 경우는 접속부사, 대동사의 목적어, 단일 부사. 하지만 이제 so의 이제 결과 부사 용법 이렇게도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이제 수가 중 하나가 just as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인데 해석은요. 마치 뭐뭐처럼 마찬가지로 이때 so의 의미가 마찬가지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어도 뭐뭐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때 주어 동사이죠. so 뒤에 이때 주어 동사는 이런 식으로 선택 도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컴팩트 버전에서 just as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실전 문제와 같이 풀 건데 우리가 우선은 so가 지금처럼 일반 지시대명사적인 기능으로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대동사의 목적어, 접속부사, 접속사, 그리고 so that의 결과부사 용법 출제, just as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search가 있어요. search가. 자, search 같은 경우는 이제 표에 기재된 것처럼 앞선 문장을 받을 때 그것 아니면 뭐 그러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두 번째처럼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렇게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일부 표현에서 as such, such as it is, they ar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such 같은 경우는요. 표현이 사실 더 다양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such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earch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아까 이제 교재에 있던 것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전치사로 쓰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search라고 한다면은 search as라는 뭐뭐와 같은 이런 전치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외에도 search 자, A as B라고 해서 B와 같은 A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이때 as의 경우 단일 전치사이므로 like 또는 대시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search A as B인데 이때 as가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문제에서는 as의 밑줄을 긋고 예를 들어서 like나 that으로 고쳐서 문제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기출을 하나 갖고 왔잖아요.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먼저 수능 5대 문법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세계 인종차별철폐 회의는 뭐하도록 현안을 다루도록 다시 한번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뭐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노예제도 배상과 시오니즘이 인종차별주의인지 자 해석을 깔끔하게 하면 세계 인종차별철폐회의는 이 노예제도 배상과 시오니즘이 인종차별인지의 문제와 같은 그런 민감한 문제들을 현안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search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어요? 대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명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수식 어구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뒤에 명사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대시 아니라 뭘로 고쳐야 된다? 전치사 as로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정리했던 search A as B
B와 같은 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요. put on the table 여기 아까 겹쳐 있었죠. put on the table. 자, 이때 지금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때 목적어는 여기 search sensitive issue가 목적어예요. 지금 목적어가 뒤로 빠져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목적어가 없다고 오인할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긴 경우에 맨 뒤로 뺄 수 있죠. 따라서 이 주어진 문장에 put의 목적어는 search sensitive issue부터 문장 끝까지가 되고요. 틀린 게 아니더라. 자, 그 다음 put on the table은 뭐뭐를 현안으로 다루다. 다시 한번 put on the table 이란 뜻은 뭐다? put on the table 뭐뭐를 현안으로 다루다. 이런 수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는 김에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혀 틀린 게 없었다. 마지막 weath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문에서만 제외하고 명사절로 쓰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 모두 맞더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서치 어용 총정리를 더 이어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사실 서치 에즈를 어디서 배웠어요? 유사관계 대명사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때 as는 유사관계 대명사이므로 일반 관계 대명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서치 대절이 있죠. 그렇죠? 서치 대절. 서치 대절 같은 경우 이건 뭐예요? 결과,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 이때 달리 표현하면은 so, 형부,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앞문장을 받는 이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as such나 such as it is 아니면은 such as, such A as B, such 명사 as 이때는 유사관계 대명사 그리고 such 대절, 결과 부사 접속사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인칭대명사, 그리고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했는데요. 출제 논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인칭대명사의 수일치를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비인칭 이세에 관한 논점으로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강조구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배웠습니다. 조금 확장된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see to it that 뭐뭐 하도록 하다 아니면은 rumor has it that 소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번 공부했었고요. 또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을 여러분들 표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문맥상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에 와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묻는 유형 해석이 필요가 됐었죠. 자, 마지막 5번째 같은 경우는 이 소유대명사와 지시대명사에 관한 개념 정도로 정리까지 한다면은 우리가 이 대명사 영역의 첫 번째는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이 대명사 2편에서 부정대명사와 복합 부정대명사 편으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